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SPYM 상반기 수익률표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건너뛰신 걸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분명 나쁘지 않은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반기 결산을 수익률 확인으로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 안에는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와 내가 그 흔들림을 어떻게 견뎌냈는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지나가면 다음 흔들림에서 또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SPYM의 상반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2026년 상반기 미국 증시는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연초에는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연준 인사의 첫 결정을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렸고 그 불확실성만으로도 지수는 며칠씩 출렁였습니다. 이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서 SPYM 같은 미국 대형주 중심 ETF를 들고 있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힘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또 며칠 사이에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르면 안심하고 내리면 불안해지는 흐름이 반복된 겁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유를 멈추거나 매수를 미루거나 전략을 갑자기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대부분은 실제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계좌를 확인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SPYM이라는 자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SPYM은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입니다. 500개에 가까운 미국 대표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의 사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TF의 상반기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미국 경제와 시장 전체가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통과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지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같은 뉴스를 보고도 매번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SPYM의 상반기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을 떠올려 보시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작년의 상승이 너무 가팔랐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2월과 3월을 지나면서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자 그 불안은 잠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변동성이 다시 커지자 이번에는 그 자신감이 후회로 바뀌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일찍 비중을 줄였어야 했나 혹은 조금 더 늘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SPYM을 들고 있는 분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도 시장이 출렁이면 똑같은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에 답할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SPYM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ETF가 지금 내 투자 기준과 맞는 자산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SPYM은 S&P 500 지수에 속한 약 500개 미국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며 기술 섹터 전체가 전체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YM의 흐름은 사실상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과 함께 움직인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빅테크 기업 한두 곳의 실적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SPYM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는 분들은 그 하루의 등락에 평소보다 훨씬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른 날에는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린 날에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PYM처럼 500개 기업에 분산된 자산은 하루의 등락보다 몇 달, 몇 년의 흐름으로 봐야 의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하루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면 정작 이 ETF가 가진 분산의 장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SPYM의 또 다른 특징은 운용 비용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연 0.02% 수준의 비용으로 미국 대표 지수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장기로 자산을 쌓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비용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꽤 큰 차이로 누적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률표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내가 견뎌낼 수 있었는가입니다. 2026년 상반기 SPYM은 연초 대비 한 자릿수 후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 한 해의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잠잠한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는 구간과 며칠 만에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그저 오르고 내린 그래프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번 다른 이유의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고 어떤 날은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내리고 또 어떤 날은 AI 관련 기업의 실적 덕분에 다시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동성 안에서
SPYM을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분들과 중간에 멈췄던 분들의 차이는 사실 시장을 더 잘 읽었는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처음부터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기준이 있었는지의 차이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지수가 최고치를 새로 써도 따라서 흥분하지 않고 며칠 만에 빠지는 구간이 와도 정해둔 매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같은 ETF를 들고 있어도 매번 뉴스에 따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SPYM처럼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자산일수록 사실은 투자자의 행동 패턴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구조 자체의 리스크가 결과를 좌우하지만 SPYM처럼 시장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산은 결국 내가 그 흐름을 얼마나 일관되게 따라갔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SPYM을 늘려도 되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내가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일관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그 답이 분명해지면 상반기 수익률이 몇 %였는지는 사실 부수적인 정보가 됩니다. SPYM과 비슷한 자산으로 SPY나 VO를 함께 보유한 분들도 많습니다. 세 ETF 모두 같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반기 수익률 자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용 비용과 거래 단가 정도이고 자산 자체의 성격이나 위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YM을 들고 있는 분이 SPY나 VO를 들고 있는 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했는지 따지는 것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비교입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는 비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을 들고도 누구는 상반기 내내 흔들리지 않고 계좌를 늘려갔고 누구는 매번 뉴스에 따라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반복했다는 차이입니다. 최근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쓴 지 며칠 만에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지수는 짧은 기간에 적지 않게 되돌림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SPYM 가격을 매일 확인하던 분들은 최고치를 찍었을 때 기쁨과 그 며칠 뒤의 불안을 거의 동시에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시장이 곧 더 크게 빠질 거라고 보는 의견과 여전히 견조한 기업 실적을 근거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 동시에 나옵니다. 두 의견 모두 그 시점에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느 쪽이 맞을지는 그 누구도 미리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한 날과 정한 금액으로 SPYM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던 분들은 이 논쟁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정해둔 날에 정해둔 만큼 매수가 이루어졌고 그 결정은 그날의 뉴스나 분위기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매번 가장 좋은 가격에 사는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뉴스를 보고 매번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은 막아줍니다. 결국 상반기 동안 SPY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정해둔 행동을 지켜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행동의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던 분들은 지수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기준이 없었던 분들은 오를 때는 더 사야 하나 고민하고 내릴 때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고민하며 상반기 내내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SPYM 상반기 수익률표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그 편안함이 숫자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흐름을 견뎌냈다는 확인에서 온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합니다. 숫자에서 온 편안함은 다음 흔들림이 오면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 내가 정한 기준을 지켜냈다는 확인에서 온 편안함은 다음 흔들림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SPYM은 여러 차례의 불안과 기대를 지나며 결국 완만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가입니다. 오를 때 흥분하지 않고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행동이 쌓이면 그 다음 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SPYM을 들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내 기준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투자는 확신이 생길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쌓여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SPYM처럼 시장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산을 들고 있다면 그 자산이 잘하고 있는지보다 내가 그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반기에도 분명 또 다른 이유로 시장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오늘 정리한 기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